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대마 소마입니다. 뭐야? 아니, 괜찮아. 신PD님 말 안 해요? 신PD 제껴. 제껴? 신PD나 몰라 건방진 진행자 대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진짜 요새 날씨가 되게 좋아요. 봄이 정말 온 것 같아요, 요새. 계절이 그냥 확확 바뀌어. 이제 봄 이러다가 금방 이제 여름 되거든. 근데 좀 따뜻하니까 겨울보단 낫습니다. 네, 그래도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요즘 실내 생활 많이 하니까 미세먼지 있다고 또 환기 게으르게 하다 보면 또 요즘 독감이나 이런 게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기도 좀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5화 1부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5화 1부에서도 우리 트랜스젠더 분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트랜스젠더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트랜스젠더 분들의 심리는 되게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재밌겠네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네, 본격적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트랜스젠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확한 심리를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토대로 저희가 심리를 한번 분석해보고 대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배우이신 이서연 씨의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영화배우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빼놓을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이서연 씨가 출연하신 영화는 아닌데 근데 또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씨가 출연하신 영화예요. 그러면은 아마 그게 노랑머리 2.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봤으니까 알지. 봤어요? 내가 이거 내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이었던가 어딘가 이제 민증 까라 그러잖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리수 씨가 그 트랜스젠더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민증 꺼내라 그러면 되게 민감해져서 네. 그 폭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노랑머리 2의 영화와 장면이 왜 유명하냐? 이 영화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통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이 많아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리수 씨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서연 씨.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사부일체 네. 색즉시공 출연할 때만 해도 이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보이긴 했지만 남성분이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2007년에 나온 색즉시공 2에서는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술을 결심하시고 나서 이서연 씨가 매스컴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색즉시공 2에서 트랜스젠더 역할이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고 나서 정말 용기를 많이 내서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좀 약간 게이성이 좀 있다는 소리가 좀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가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격은 좀 남성 같아도 남성을 사랑해서 게이가 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남성을 사랑하지만 스스로가 느끼기에 성격이나 내가 스스로 느낌이 여성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게이가 되신 분들도 많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나 느낌이 여성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내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을 넘어서 이제 실천이 되는 거지. 성전환 수술로.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셨던 분들이 여성으로 변하시는 그 트랜스젠더가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분 그 원래 패션 모델로 유명한 분이거든. 원래 성함이 내가 이대학 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 패션 모델로 유명해서 여성 그 지인 있잖아. 네. 청바지 패션쇼 하는데 이분이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더 그 여성 모델들보다 더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약간 난 처음에 그러니까 모델분들이 이제 몸매가 좀 솔직히 좀 이렇게 일자로 쭉 꽂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인데 그 약간 보이시한 모델이 아닌가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영화에도 출연했고 알고 네. 봤더니 그 원래 남자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색즉시공 2에서는 그 게이성 아니 그러니까 게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랜스젠더 성향을 숨기는 연기를 했다고 오히려. 네. 그래서 그 배드신도 있었어. 근데 두사불체에서는 그게 나왔었죠 원래는. 근데 색즉시공에서는 그걸 뺐는데 색즉시공 2에서는 그 상대역 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 있는데 성형하신 분. 하여튼 그분이랑 다시 재회를 했는데 원에서 둘이 성관계가 있었거든. 그래서 찾아가지고 니 이게 먹고 이게 니막 이렇게 되니까 언니 그랬더니 언니랑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장면 기억나는데 뭐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 이서연 씨가 그 영화 출연해서 그런 모습 보여준 거는 큰 용기라고 봐. 그쵸. 큰 용기죠. 이 거지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큰 용기 된 거야. 맞아요. 우리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빨 까기 좋거든. 개자식들이. 너 오늘 왜 이렇게 과격하냐? 오늘 되게 과격하죠. 요즘 내가 따로 정치 팟캐스트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일단 대본 준비하다가 하니까 열이 안 뻗칠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여튼 그래서 나 네. 이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연기도 잘했어. 색깔이 되게 좋았고 색즉시공은 좀 아쉬웠던 게 원은 그분이 그 색깔이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두사부일체에서는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였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남학생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여학생들이랑 머리 막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면서 그 담배 피는 여자애들 일진에 나가니까 미친년들 뭐 꼴초 같은 년들 뭐 폐암이나 걸려라 막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런 장면들 연기 색깔 있던 연기도 좋았고 앞으로 좀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네,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일단 뭐 안 나오시는 이유나 이런 게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동 좀 많이 하시고 네. 좀 이렇게 오픈 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캐릭터도 너무 좋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미인이시고 공개 고백. 공개 고백이라는 게 큰일 나. 난 유부남이라 안 돼. 다른 이유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예전에 나 스스로한테 네. 뭐 싱글 때 트랜스젠더를 만나서 그 미키정 씨처럼 이렇게 연애라든지 혹은 뭐 배우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 스스로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좀 고민하는 생각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나중에 결론이 됐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게 나의 뭐 배우자로서 부적합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다. 대신 그분들이 날 싫겠지. 내 외모가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제 좀 용기다 뭐 이런 거. 그쵸. 많은 용기죠. 자신을 찾아가는 게 어차피 인생이니까 네. 멋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이 이제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이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동성애자는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 즉 여성과 여성 그리고 또 남성과 남성처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걸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이성애자는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연애.
그렇지. 다른 성의 남성과 여성처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걸 말한다고 하네요. 그냥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지. 네. 그러면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은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자 그러니까 네. 젠더로 보자면 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그 생물학적인 걸로만 놓고 그렇지, 보면 뭐 네. 생물학적으로. 네,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하리수 씨처럼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되신 분들은 정말 잘 이해해 주시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좀 쉽게 결혼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입양을 해와야 되는데 네. 이제 막 미국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네. 트랜스젠더이면서 또 포르노 배우이신 어떤 분한테 너한테 누가 애를 입양을 해주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제리 스프링거 쇼인가? 그 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컨셉 잡아가지고 많이 하던데. 네. 그 쇼가 진실이건 거짓이건 네. 뭐 입양조차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분의 트랜스젠더이신 최은옥 씨는요. 트랜스젠더는 이제 결혼, 뭐 출산 이런 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막 그래야 돼서 젊은 시절에 좀 고수입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요즘 결혼 출산해서 애를 키워도 노후는 각자 찾아야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뭐 본 적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의아했는데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BJ 분들이 네. 그 경제적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 이게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가죠. 네, 그렇죠. 또 여성으로 전환하신 트랜스젠더 분들은 큰 키에 고운 몸매를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델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최은옥 씨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 20살 무렵에 한 2달 동안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되어 있으셨다가 그 세미누드 모바일 찍자, 화보를 찍자 이런 말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사들이 이거 상업적으로 이슈시키기에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슈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트랜스젠더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게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보면은 모델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하리수 씨도 모델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먼저 모델계로 진출한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이제 연예계 활동이 참 많이 힘들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지. 뭐 또 일반인들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트랜스젠더 분들한테는 더 그런 문이 좁아져 있다고 봐야죠. 네. 아 그리고 모델 이야기하니까 그 처음에 언급했던 이시연 씨 있잖아요. 그분도 모델 활동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당시 남자 모델이었고,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장 모델로서 더 이미지가 좋았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뭔지 좀 궁금하다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여장 모델 활동하니까 어차피 자기 성향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립스틱 화장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치마도 가끔 입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무대에 서니까 자기 성향이랑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렇네요.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잠시고, 소속사에서는 또 꽃미남 스타일을 좀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막 소가리도 하고, 그런 끝에 소속사를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렇지. 이제 스타일이 약간 남성으로 보자면은 테리우스 스타일? 그 순정 만화에 나올 법한 딱 그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강요되니까 자기랑 안 맞잖아, 성향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뭐, 술이랑 수면제 이거 없이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하다가 아까 처음에 헷갈렸어. 이시연 씨가 맞아요, 이시연 씨. 네. 그 원래 남성 본명은 이대학 씨.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다가 왜 이름을 이서연에서 이시연으로 니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냐 하는데 죄송하고 이시연 씨가 맞아요. 죄송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 되게 안 죄송해 보이지 않냐? 네. 아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나 지금 무릎 꿇고 있어. 자, 근데 넘어가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네. 스스로에게 내가 힘든 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를 하고 나서 찾은 해답이 그게 이제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거라는 네. 거지.
이렇게 트랜스젠더 분들의 심리인 것 같지만 진짜 심리인지는 헷갈리는 심리를 만나보았는데요. 야 작가 일단 작가야 너 엎드려 뻗쳐. 너씨 팩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시연 이서연 뭐야 이거. 씨. 네, 요새가 엎드려 뻗쳐. 없어요 오늘. 야 애드립 치는데 거기서 팩트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장난해 나 완전. 신PD 엎드려. 나 병신 만드냐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요. 알았어 쏘리. 나 등신 만드냐? 그렇지? 네. 하여튼 그만하고 네. 이제 좀 약간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봅시다. 네.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기까지 과정이 이제 엄청난 고통과 인내 속에 숨어져 있어요. 네. 되고 나서도 이제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면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고, 온통 정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죽으려고 수면제 수십 알을 삼키고 이제 부모님, 죄송해요. 병원에서 일어났다는 이 씨는 남동생이 이제 부모님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동생한테. 남동생한테 죄송해요. 남동생한테. 응, 그래서 나는 형이 있어야 부모님을 더 잘 모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손을 잡아줬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씨, 죽느니 이때까지 내가 원해왔던 여자가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 이제 삶을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주변 환경, 시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네. 이분이 이제 삶을 포기하는 과정까지 간 거지. 현실이 이제 안 받쳐줄 거라는 그 공포지. 막연한 공포가 오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남동생이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이 뭐 소마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네. 뭐 트랜스젠더 형이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하는지 아닌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를 내는 시점이 찾아온 거지. 그리고 네. 수면제 그렇게 수십 알 먹는다고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뭐 그분한테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또 안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나는 뭐 그분이 이제 죽눈이 원해온 여자가 되어보자라고 하셨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보는 거지 뭐. 우리 지난 방송에서 와쇼스키 자매 네. 형제에서 자매가 됐다고. 네. 와쇼스키 브라더스에서 와쇼스키 시스터즈가 된 거라고. 그런 분들 보면서 용기 내시고 뭐 앞으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맞아요. 뭐 당장 우리가 사는 앞으로 5년, 지난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또 무지막지한 기술의 발전과 의학 발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손쉽게 트랜스젠더를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의료 기술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식 자체도 많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용기 내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몸이 잘 풀린다. 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집에 여자 속옷을 사왔을 때 어머니가 이걸 갈기갈기 찢어버렸대요. 근데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야 이거 꼭 입어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차곡차곡 또 개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 이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해를 해주신 거지. 네, 그렇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달라진 반응에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성전환 수술을 결심을 하셨대요. 네, 그 결심을 하시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을 모으고 돈이 많이 드는구나. 많이 들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더 많아서 경과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대요. 그래서 바로 수술 날짜도 잡았다고 하네요. 이분은 좀 호르몬도 좀 이렇게 여건이 좋았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이 이제 생사를 건 위험한 수술이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씨가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이제 엄마랑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동안에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오늘부터는 아들은 죽고 딸이 생겼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흐느끼셨다는데 난 이 얘기 보고서 너무 아까 울 뻔했어. 그러니까 뭐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이건 이제 진짜 이해하고 가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쵸. 뭐 가족을 떠나서 뭐 그냥 타인으로 봤을 때도 이거 이해한다는 거라는 거,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게 진짜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지. 그쵸. 난 정말
지금도 울 것 같아. 그리고 동생도 군대에서 응원한다고 편지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술하실 때 마음 하나만큼은 좀 편하셨겠네. 그렇죠. 안정적이었을 거고. 당연하죠. 그래서 수술은 이제 얼굴, 가슴, 성기 등 이제 부위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맞서 싸워가면서 여자가 됐는데 또 이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트랜스젠더의 삶이 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 친구와 같이 이제 트랜스젠더 클럽에 갔을 때 네.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무의로 일을 하는 그 트랜스젠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또 그분의 삶도 또 위축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트랜스젠더 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쪽으로 국한되는 게 네. 그 영화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아, 돈테마마라는 영화 있었거든. 네. 거기서 그 사극에서 많이 나오던 이모씨 그 근엄하신 네. 그 정도전에서 왕, 정몽주로 왕. 나오고 뭐 맛있구나 왕으로 나오고 네. 장금에서 중동으로 나왔잖아. 그 양반이 거기서 갑자기 연기 변신해서 트랜스젠더가 했는데 아. 직업이 그거야. 그 나이트클럽 댄서. 아. 자꾸 그런 식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좀 문제긴 해. 맞아요. 그래도 이분이 또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대요. 오. 네,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이 씨 이외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가족도 많이 등을 지잖아요. 그런 현실과 또 원하는 성별이 돼도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뭐 삶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을 거야. 그쵸. 어쨌든 왜냐면은 사회에서 기존에 정해놓은 잣대 정상이냐 비정상 일반이냐 비일반이냐 이 그 굴레에 계속 그 기존에 짜놓은 프레임에 계속 그거를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도 있었던 남성이었던 A 씨가 있었대요. 네, 이분이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에 호르몬 복용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몸매도 달라지고 좀 뭔가 이렇게 여성으로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인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체성을 찾아서 호르몬 복용을 한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성으로 바뀐 거지 자기가. 그쵸. 근데 들킨 거야. 부인한테. 아이고. 들켜서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래도 부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그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마음도 좀 잘 이해를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았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지. 네. 그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데니시 걸 네. 거기 보면 이제 부부잖아. 네. 근데 부인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랬었던 건데 이거는 네. 뭐 그렇게 그 부인분께서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좀 네. 이해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쵸. 보통은 이제 결혼을 한 트랜스젠더 분들은 좀 이혼을 하는 편이기는 해도 그 방금 얘기 드렸던 이분의 부인은 또 몇 가지 조건을 좀 건 다음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뭐 다른 걱정은 없으시고. 아, 근데 그분이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아 맞다 아까 아이 2명 있었다고. 네, 그랬지. 아이가 있어요. 응. 아이 2명이 아니라 아이도 있었다고. 네, 그랬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아빠를 이해를 하게는 됐는데 아들이 이제 아빠와 같은 트랜스젠더는 아니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응. 이해를 하게는 되겠죠. 근데 나처럼 트랜스젠더는 아니길 바란다. 뭐 그렇게 모순적이지만 또 아빠가 느꼈던 그 고통을 아들이 알게 할 수는 없다.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자식 일은 그쵸. 자식에게는 부럽다고. 그렇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충실하면 되고 자식은 또 자식의 인생입니다. 네. 그것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신 것 같고 뭐 일단 네. 뭐 아들이 이해를 하고 부인이 네. 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좀 행복한 일일 수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걱정되는 건 저는 그 아들이 네. 그 자라면서 주변에서 짜놓은 그 프레임에 자신의 아빠를 넣어버릴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되는 거야. 어릴 땐 이해할 수 있겠지. 사춘기 지나 성인이 됐을 때 그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맞아요. 진짜. 근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게 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되게 이런 쪽 우리나라 완전 후진국이라고 생각해 나는. 미개해 미개. 이제- 미개하면 내가 예전에 그 누구냐 그 뭐? 몽준이 아들이 미개야. 넘어갑시다. 우리 아들 너무 잘못기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몽준이. 우리 방송 털려 이러다. 그래, 조심해. 정책과는 상가하고. 네. 하여튼 뭐 결혼했다고 해서도 좀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나는 그 하리수 씨, 미키정 그분들 보면은 나는 뭐 하리수 씨 대단하다, 미키정 씨 대단하다 처음엔 그랬거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을까 싶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신뢰일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그냥 미키정 씨는 하리수 씨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리수 씨 자체가 좋았던 거야. 여자로서 하리수 사랑한 거야. 그래. 그 뭐. 그러니까 하리수 씨도 남성인 미키정 씨를 좋아하게 된 거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 네. 좀 있었을 내가 건데. 알기로는 5살 연상이었을까 하리수 씨가. 근데 두 분이 이쁘게 잘 살고 있으면 지금도 나는 예쁘게. 그래. 이성간 결혼해놓고 네. 배신하고 네. 그리고 막 서로 막 못 죽여서 안 달라가지고 나중에 결혼이 뭐 파탄이 이르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이렇게 더 아름답지 않나? 아름답죠. 그렇지. 부부 100년 해로 하는 거 아니야. 잘 산. 아직까진 뭐 아직 결혼의 끝을 간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작고하신 고 신해철 씨가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요. 결혼이라는 게 네. 그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한 과정일 뿐이다. 못 셨네. 그쵸. 난 시작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해철이 형이 예전에 동선 동본 그 금혼법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거 많이 깼잖아. 토크쇼 나와서 말도 굉장히 세게 많이 하셨죠. 그분 사회적 현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모순점 그런 걸 저항했던 분이라 우리 방송 만약에 계속 살아계셨으면 우리 방송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넘어가고 네. 어쩌다 해철이 형 얘기까지 나왔나. 네. 이제 뭐 군대 쪽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 남성에서 여성 성전환 하신 분들. 그쵸. 그래서 그 서울에 이제 모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B 씨, 그러면 이제 군필자야. 네. 근데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그 진짜 비인권적인 게 되게 많거든. 네. 그러니까 빨가벗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병 신차 검사도 그렇지만 기존에 그 전에 이제 그 성인이 되면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징병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 되게 비인도적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게 되게 불쾌했는데 나도 그 좀 약간 컴플렉스인데 나 남들 앞에서 특히 뭐 동성 앞에서 이렇게 뭐 빨개 벗고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뭐 당당하고 그런 필요도 없고 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다 빤스 한 장만 입혀놓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야. 어머. 근데 거기서 신체 컴플렉스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상처받는다고. 그쵸. 근데 그런 사람 상처받는데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는 분들이면은 완전 상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성 앞에서 내가 빨개 벗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 그쵸. 겁나 싫어.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네. 군의가 이제 벗겨놓고 검사해요. 네. 뭐 치질 검사한다고 이제 엉덩이도 까고. 어머. 되게 좀 그런 거. 난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요새도 이러나? 아 그래. 빤스 한 장만 입히고 돌아다니까 좀 나아지긴 한 것 같더라고. 우리 때는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까. 세상에. 거기서 주는 빤스가 있어요. 국방색. 졸라 짜증나 씨발 새끼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입대하면 네. 완전히 진짜 거의 다 남자 밭이잖아. 네.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싫겠어. 네. 자살기도 2번 했는데 아이고. 군대에서 뻔하지 뭐 자살기 2번 했으면 영창을 보내도 아니면 뭐 정신병 판정 내렸을 거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병 판정 내리고 사회수 쓰고 이제 제대해라 의가 제대 시켰겠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사유서를 부모님께 또 보여드리면 네.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부모님 마음의 대못을 받는 일이 되잖아요. 네. 또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야 버틴 것도 대단하신데 근데 이분 얘기만은 아닐 거야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렇지.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치욕스러운 생활로 버티고 이제 스스로 돈도 벌어서 이제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이제 가슴 성형도 하고 하면서 네.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네. 이분 이제 확정 수술까지 하고 앞으로 꿈이 네. 확정 수술도 하고 미성년자 트랜스젠더들이 네. 그러니까 업소나 이렇게 그런 쪽 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지원 단체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멋있어. 좋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는 게 되게 힘든 현실이고 이게 수치심하니까 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네. 남성한테 이제 부킹 하잖아 웨이터들이. 네. 부킹 신청 받았다는 CC가 계신데 제가 감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코가 좀 잠기네. CC는 이제 남성들에게 이제 자신이 트랜스젠더를 밝혔대. 네. 그래서 남성이 이제 딱 이제 오픈했잖아. 그러니까 오 진짜 여자 같네 이러면서 갑자기 CC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갑자기 가슴을 팍 만지는 거야. 미쳤어. 미친 새끼들이야. 그 이제 당황해서 이제 CC가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 뭐 미안한 기색도 없는 거지. 또 어깨에 손 얹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CC는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사회에서 남성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냥 새로운 그 섹스 상대 뭐 단순하게 뭐 트랜스젠더와 섹스를 해보고 싶다 뭐 이 정도 수준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미비한 거지. 진짜 나 이거 지금 근데 내가 세상에. 그냥 남성이잖아. 네. 근데 내가 가슴이 좀 비정상적으로 커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막 가슴 만진 새끼도 있어. 직장 생활할 때도 와서 쳐. 졸라 짜증나. 한 번은 진짜 직장 상사 술 먹다가 가슴 막 쪼물딱 때려가지고 팔 뻔했어. 그런 새끼 진짜 싫어하거든. 나 얼굴 빨개질라 그래. 그 되게 그 생각 자체가 되게 마초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거 되게 무식한 짓이야. 그쵸. 남의 몸에 그 손 터치. 미국 같은 데는 진짜 총 싸워 된다니까. 진짜 뭐야. 싫어. 그거 무슨 방어냐? 뭐 자거 방어냐? 자기 방어냐? 그런 거 있잖아. 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내 몸에 손 대는 거 싫은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예전에 뭐 모르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내가 이제 좀 뚱뚱한 편이니까 막 배 이런 거 막 찔러 가고. 모르는 사람이? 진짜. 왜? 몰라 이 미친 새끼가. 내가 그때 어리긴 했지. 어머 세상에. 그런 새끼도 많았다니까. 또라이야. 지금 한 5, 60대 됐는데 길 가서 조심해라.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게 이제 사회가 문제야. 네.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지만 네. 나는 찾았어. 근데 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특히 마초적인 그 남성 새끼들이. 에휴 진짜 씨. 코도 막히고 아주 가슴도 답답해지는.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 내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는 게 정말 현실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은옥 씨, 네. 최은옥 씨 친구 중에 한 명이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이제 초대 명단에서 제명되는 일을 당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는 뭐 어떤 그런 자리였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이분을 제명을 하는 뭐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미친놈들 참 많다 진짜. 그래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으면 차별은 좀 정말 없을 만큼 적다고 하네요. 이거 인격살인이야. 정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대놓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제명시켜가지고 못 오게 하고. 그렇죠. 이거 수치감 주는 거지. 그렇죠. 진짜 그리고 사람들 생각 바꿔야 돼.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현실 자체도 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혼하면은 승진도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어요? 내가 전 회사에 그랬어. 전 회사 여기 있었네요. 우리 회사 어땠냐면은 이제 다 남자야. 마초가 강해. 뭐 세일즈 쪽이니까 남자가 많아요 또. 세일즈 쪽이니까 남자가 많다고 내가 말하는 나도 좀 이게 인식 전환이 안 된 거야. 하여튼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 그 위에 선배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거든. 오픈 못 하더라고. 그 윗사람이 그거야. 그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고. 뭐 그래, 무조건 그거는 가족과 함께. 그럴 수는 무조건 있어.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유, 하여튼. 네. 이상한 일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진다. 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또 쇼핑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좀 고정관념이 또 강하고,
근데도 유행에 되게 민감한 편이잖아요. 졸라 민감하지. 그쵸. 근데 또 사이즈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 되어 있고요. 졸라 짜증나지.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은 쇼핑에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요새 프리 사이즈라고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44에서 55란 말이에요. 근데 난 여성 사이즈 잘 모르거든. 네. 445면 좀 큰 사이즈? 아니요, 4455는 정말 애기 같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되게 마른, 그러니까 골격 자체가 말라야 입을 수 있는 게 44예요. 바비 인형. 네, 그 정도 돼야 이런 거 입을 수 있는 거. 파는구나. 그리고 키가 또 커지면 몸매가 좀 말랐더라도 뭐 66이나 77을 입을 수 그치. 있어요. 왜 이게 기장이 신장이 안 맞는 거야. 길어지니까. 기장이 근데 그거를 되게 획일화 시켜서 프리 사이즈라고 해도 거의 55가 기준인 건데 그 55도 요새 마르게 나왔단 말이야. 나 이거 정말 화나. 나도 그래. 남자도 똑같은데 막 정장 사러 가잖아. 완전 짜증나요. 내가 키도 작고 몸이 내가 좀 넓게 퍼졌잖아. 그냥 막뚱뚱한 건 아니고 근육이 좀 많아. 그래서 가슴팍이 넓어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아. 옷 입으면은 좀 이상해. 후질그래 사람이. 그래서 아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맞춤복 입으시라 그러더라고. 맞춤 옷이 훨씬 편하고 진짜 그게 낫다 그러더라고. 그쵸. 좀 예전에도 그나마 괜찮은데 솔직히 그 지하상가나 네. 저렴하게 여성들은 좀 옷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거기를 가면 아니 옷은 좀 평준화를 좀 시켜서 좀 저렴하게 팔려면은 해야 되는데 사이즈들이 아니 너무 적은 거야 다들. 나 가끔 길 가다 여성복 이렇게 나 지금 신PD가 지하상가에서 보거든. 근데 저걸 사람이 입을 수 있을까 생각 드는 게 몇 개 있어. 맞아. 진짜 아동복 같이. 구두댕이야? 뭐야? 김민재 아동복이야 뭐야? 씨.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도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특히나 남성에서 여성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도 좀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맞아. 그 신발 사이즈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손발 크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 맞아요. 나 보통 남성이 크니까. 그래서 애를 되게 많이 먹겠죠. 진짜. 그래서 그 신발 같은 경우도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 외국인들 막 그런 그 큰 사이즈 파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생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생계. 네. 삶의 방편.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작품의 네. 현실이 이제 트랜스젠더의 커밍아웃 하면은 네. 보통 좀 종사하는 직종이 너무 좁아. 엄청 좁죠. BJ, 뭐 그런 좀 유흥업소 일하는 거. 네. 그런 쪽 너무 포커싱이 좁다고. 네. 그나마 그 아프리카 BJ로 지금 트랜스젠더 분들이 전향을 한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5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유흥업소에서 계셨다고 보는 그러니까 게. 좀 자꾸 음주로 내몰리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 연구 통계에 따르면 감각이 뛰어나고 발상이 되게 독특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성별의 장점이 이제 공존을 하는 거지. 남성 성의대의 장점, 여성 성의대의 장점. 네, 그러면 좀 트랜스젠더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자꾸 이게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성차별 많이 없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차별도 없어져야 되거든. 네. 피해 주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 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 자체가 너무 후져. 너무 후져? 유교 이런 거 다 후져. 너무 후지다고 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5화 1부에서는 트랜스젠더 분들의 심리 고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이 있었고, 조금 우리가 다는 이해 못하지. 네. 근데 대충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것들 많이 겪고 있는데 또 그치. 트랜스젠더 분들은 깜짝이야. 제가 혼자 뭐 먹다 살에 들렀다 저거.
야, 같이 먹어. 야, 신 PD. 혼자 먹지 마. 같이 뭘 참을 수가 없어. 욕정? 식욕? 야, 같이 먹어. 씨. 이거 자르지 말고 살려. 편집하지 마. 야, 같이 먹어. 왜 혼자 먹고 그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씨. 네, 어쨌든. 네, 우리도 정말 차별을 많이 받고 사는데, 참 트랜스젠더 분들은 얼마나 더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다 우리 같은 사람이고 네.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뭐야 나라라는 게 뭐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스템이잖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들이 그 소수들을 자꾸 몰아내는 거지. 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5화 2부에서는요. 네. 트랜스젠더가 되는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아 이거 의학 용어 많이 나오겠다. 어려울 거야. 난 어렵잖아.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지능의 대마 소마. 신PD는 지금까지 혼자 먹지 뭐.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PD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 바다 엄마,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